안녕하세요. 전국이 보인다 강혜라입니다. 내일은 1년 중 낮의 길이가 가장 긴 하지입니다. 이 하지를 시작으로 여름 더위가 절정에 달하는 만큼 더위에 건강 잃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야겠는데요. 제철 음식만큼 몸에 보약이 되는 것도 없죠. 이맘때 제철 음식으로는 하지 감자를 빼놓을 수 없는데 이 감자에는 단백질은 물론 비타민 C와 무기질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여름나기에 제격입니다. 이 가격도 착한 만큼 밥상 위에 감자 듬뿍 올리셔서 더위 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름을 가장 시원하게 날 수 있는 곳이면서 감자의 고장하면 어디일까요? 바로 강원도인데요. 오늘은 특별히 강원도 소식들로 준비해봤습니다. 첫 소식은 강원도 원주로 찾아갑니다. 원주에는 숨은 글자를 찾아 특별한 문화기행이 펼쳐졌다고 하는데요. 어떤 여행인지 함께 떠나보시죠. 요리 같다, 조리 같다, 구석구석 둘러보는 우리 리포터. 지연 씨, 뭐 찾는 거라도 있어요? 저 지금 글자 찾는 중이에요, 글자. 오늘 주제가 또 숨은 글자 찾기라면서요. 제가 또 숨은 그림 찾기에는 일가견이 있는데 숨은 글자 찾기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도통 감이 안 오긴 하지만 글자가 일단 여기 숨은 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럼 어딜까요? 일단 저도 준비됐습니다. 다음 스테이지가 어딘가요? 네, 숨은 그림 찾기 아니죠. 숨은 글자 찾기 맞습니다. 우리 지역의 숨은 글자들을 찾아 떠나는 특별한 문화기행. 과연 어떤 글자들이 숨어 있을지 글 따라 바람 따라 지금 바로 떠나보시죠. 첫 번째 장소는 원주에 있는 한 박물관이라고 해서 왔거든요. 산속에 둘러싸인 듯한 고즈넉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데 이곳에 과연 어떤 글자가 숨어 있는지 함께 가보시죠. 네, 첫 번째 스테이지는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원주 고파나 박물관에 숨어 있는 글자들을 찾아라. 1라운드인 만큼 난이도는 쉬운 편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감이 좀 오시나요? 네, 재밌어요. 네. 지금 저 무슨 전시 하시는지 알고 오셨어요? 제가 지금 숨은 글자 찾기를 하고 있어서 아, 그래요? 사실 글자를 어떻게 찾는지 모르겠어서 도움이 필요했거든요. 이 전시에 어떤 비밀이 숨어 있는 걸까요? 이 지금 전시회는 문자도 전시회인데 글자가 그림으로 변한 전시예요. 그리고 그림을 가지고 글자로 만들어 보기도 하는 그런 옛날 선조들의 작품이 우리나라 것만 있는 게 아니라 한국, 중국, 일본, 베트남 4개국 유물 70여 점이 지금 전시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림인지 글자인지 언뜻 봐서는 헷갈리는 이 작품들을 바로 문자도라고 하는데요. 글자가 담고 있는 의미를 그림으로 형상화한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이 다 문자도라는 건데 이제 좀 궁금증이 풀린 것 같아요. 그럼 나라별로 각기 특징이 다를 것 같은데 우리나라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예, 우리나라는 저기 파나 자체가 칼라 파나보다는 흑백 파나가 많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문자도 자체가 유교의 이념을 표현하는 문자도가 많습니다. 효제, 충신, 예의, 염치 8자를 표현하는데 흔히 그걸 줄여서 효제도라고 그러는데 여기 보시는 거는 효제도 중에서도 하나로 된 게 3가지 버전이 있는데 하나는 궁중에서 만들어진 거, 하나는 사찰에서 만들어진 거, 하나는 민간에서 만들어진 것 중에 목판이 최초로 발굴된 겁니다. 이게 보시면은 효의라고 하는데 이걸로 찍어 놓은 게 여기 있어요. 제가 지금 문자도를 보니까 이 글자랑 그림 안에 다 어떤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이 그림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네, 이게 장비가 옛날에 은혜를 입었는데 이제 전쟁에서 이겼지만은 그 은혜를 갚기 위해서 의리로서 이렇게 다시 잡았던 장소를 내주는 그런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 이제 알 것 같아요. 이게 한문이고 이 안에 지금 그림이 있는데 굉장히 색감이 화려하네요. 그렇죠.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글자가 수복입니다. 누구나 사람들한테 당신이 원하는 게 뭐야 그러면은 돈 많이 벌고 오래 사는 거예요. 숫자 안에 제일 오래 사는 팔신선이 이 안에 들어가 있어요. 의미가 이런 사람 같이 나도 오래 살았으면 하는 의미로 붙여놓는 거고 원래 명나라 때 400년 전에 중국에서 최초로 칼라 인쇄법이 만들어졌어요.
아니 이 그림에 이만 처녀자가 지금 숨어 있다고요? 지금 얼핏 봐도 그냥 그림이잖아요. 이만 처녀자가 숨어 있다는 게 도대체 믿기지가 않는데 여러분 있잖아요. 돋보기를 대고 보면요. 보이세요? 이렇게 윤곽선이 세상에 이게 다 글자래요. 이 안에 다 한문들이 적혀 있는데 이게 어떤 뜻을 상징하나 봐요. 이게 진짜 진정한 숨은 글자 찾기예요. 와. 문자도 중에는 글자 안에 그림을 채워 넣은 작품도 있지만 이렇게 글자를 활용해서 그림을 그린 작품도 있습니다. 멀리서 보면 정말 일반 그림과 다를 것이 없죠. 자, 숨은 글자 찾기. 문자도에 숨어 있던 글자를 찾으면서 오늘의 첫 번째 미션 성공. 아, 이렇게 판화로 복자를 찍어봤습니다. 이제 숨은 글자 찾기 대충 어떻게 하는지 감이 오는데 두 번째 스테이지 함께 숨은 글자 찾으러 가볼까요? 두 번째 장소에는 과연 어떤 글이 숨어 있는 걸까? 다음 미션을 해결하기 위해 산 좋고 물 좋은 영월로 자리를 옮겼는데요. 짠! 관장님도 같이 짠하고 나타났는데요. 아니 관장님 제가 보니까 여기 바위들이 너무 많은데 이 수많은 바위들이 굉장히 신비한 모양으로 이렇게 구멍이 파여져 있다거나 움푹 들어가 있어요. 이런 현상은 왜 생긴 걸까요? 이런 것은 이제 이 물의 흐름이 이렇게 지형 변화를 가져온 거잖아요. 자갈모래가 여기로 들어가면 이놈이 돌면서 계속해서 깎을 거예요. 그래서 마식작용에 갈맞자 갈아 깎인다. 이 폭포물이 들어오면 거기 웅덩이가 이렇게 단지 모양으로 파이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단지 모양으로 파인 곳이 여러 곳 나타나죠. 이런 것은 이렇게 집단적으로 나타나는 게 많지 않기 때문에 여기를 천연기념물 지구로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543호 영월 요선암 돌개구멍 이런 명칭으로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 돌개구멍이란 게 지금 대략적으로 몇 개 정도 되는 거예요? 약 한 40개 이상 나올 것 같아요. 이렇게 자꾸 크고 한 것이. 주천강에 자리한 요선암 돌개구멍은 자갈과 모래, 물의 소용돌이가 만들어낸 신비로운 풍경인데요. 맑고 시원한 물줄기의 마음을 빼앗긴 지연 씨, 뭐 잊은 거 없어요? 야, 이렇게 고즈넉하고 경치 좋은 곳에 있자니요. 진짜 그야말로 신선 노름이 따로 없습니다. 아, 너무너무 아름다운데 그나저나 신기한 건 신기한 거고 제가 오늘 미션이 있잖아요. 숨은 글자를 찾으러 근데 여기서 어디로 가야 되지? 그렇죠. 다시 윤탐정이 나섰습니다. 돌개구멍 옆에 있는 야산에 오르면 그 정상에서 또 다른 명소를 발견할 수 있는데요. 불상이 새겨진 흔들바위 뒤에는 요선정이라는 이름을 가진 한 정자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아, 여기 정말 멋들어진 곳에 이렇게 정자가 자리하고 있는데 저 오늘 미션 성공 예감이 강하게 들거든요. 여기 뭐가 있을 것 같은데 제 있지요. 말이 맞죠? 그럼요. 여기는 조선 중기 세 분의 어제시가 봉안돼 있기도 하고요. 징요대사가 열반한 자리기도 하고요. 이러다 보니까 이 자리는 많은 사연이 있지요. 여기 있는 마열의 석불은 머리 부분은 양각으로 되어 있고 몸은 선각한 음각으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상하 균형이 매우 불균형합니다. 그렇지만 이 선각한 선이 굉장히 힘이 차고요. 그래서 옆에 있는 청석탑과 함께 고려 말에 제작되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갓처럼 이렇게 돌을 얹었잖아요. 그래서 저것이 이 빗물을 가려주는 거죠. 이쪽은 새까만해요. 특히 물이 많이 흘렀던 데는 더 까마요. 이 기류들이 자란 거죠. 그래서 풍화가 이루어진 거고 여기는 그 비가 덜 만나는데요. 그래서 하얗게. 그렇다면 이곳에 숨어 있는 글은 무엇일까요? 아니 그럼 이 임금님들의 어제시 중에 숙종대왕의 어제시는 지금 어떤 여기 거예요? 바로 보시면 여기 있죠. 예, 이쪽에는 말 그대로 무릉도면입니다. 지금도. 그러니까 자연의 아름다움을 글로 표현한 거죠. 네, 글 따라 바람 따라 떠나본 오늘 문화기행. 마지막 목적지는 숙종 임금의 시가 있는 요선정이었습니다. 편액 속 글자들은 이곳의 아름다움을 노래하고 있는데요. 찾았습니다. 두 번째 미션 영월 요선정에서 제가 찾은 글자는
절경을 노래한 임금의 어제시였습니다. 절경. 네, 오늘은 특별한 그림, 문자도에 숨어있는 글자들부터 숙종 임금의 마음을 표현한 요선정의 어제시까지 찾아봤는데요. 글이 있는 곳엔 이야기가 있다고 하죠. 우리 지역 곳곳에 숨어있는 의미 있는 글자들, 여러분도 함께 찾아보시는 건 어떠세요? 글 따라, 바람 따라, 이야기 따라, 여러분도 함께 떠나보세요. 네, 오늘은요 우리 지역에 숨어있는 글자를 찾아서 이렇게나 경치 좋은 문화 유적도 둘러보고 또 재미있는 문자도도 소개해드렸는데요. 글 따라 바람 따라 떠나본 테마 여행,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저 지연이는요 다음번에 또 새로운 테마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만나요. 글자를 테마로 둘러보니 익숙했던 대상도 색다르게 다가오는데요. 우리 주변에 여행을 떠날 때도 좀 더 특색 있고 알차게 즐기고 싶다면 글자를 테마로 정해서 떠나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강원도 춘천하면 호반의 도시로 유명한데요. 소양강댐, 춘천댐, 그리고 의암댐까지 무려 3개의 댐이 춘천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엔 댐을 테마로 한 춘천 여행을 떠나봅니다. 함께 가보시죠. 오늘 제대로 물 만났습니다. 호반의 도시 춘천의 상징 댐. 무려 댐을 3개나 가진 고장 춘천에서는 시원한 댐 투어. 여가를 즐기기에도 굿, 풍경을 즐기기에도 굿. 거기다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 에너지 자원까지 아낌없이 팍팍. 말 그대로 고마운 댐, 갓댐. 저 춘천 사람 진용이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기 어딘지 아시죠? 춘천 사람이라면 모를 수가 없죠. 댐. 소영댐 아니에요? 네. 아이. 댐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가요? 춘천이 또 호반의 도시. 댐이라고 하면 아주 무수히 많은 댐들이 있죠. 선물을 하나 준비했거든요. 이거 뭐야? 아 설마 또 저를 이렇게 막 또 테스트하시고 진짜. 네, 춘천 탐구 영역을 준비했습니다. 아 근데 진짜 죄송한 말씀인데 저 사실 이런 거에 좀 강해요. 진짜 다 맞추면 어떡해요? 다 맞추면 저희가 상을 드리고 저희가 기준한 점수에 못 미치면 오늘 벌이 있으니까 1번 먼저. 1번만. 네. 다음 빈칸에 들어갈 명칭이 바른 것은 우선 그 전에 춘천의 댐이 총 몇 개인지는 아세요? 춘천의 댐이 한 4개? 문제 풀. 네. 남자는 퍼스트죠. 1번으로 가겠습니다. 춘천의 갓댐들을 돌아다니면서 goddamn. 네, 춘천 탐구 영역 이 문제를 다 풀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난 봐도 모르겠는데? 문제 풀기 전 현장 학습으로 긴급 벼락치기 들어갑니다. 전국의 여러 댐 중에서도 유명세가 남다른 소양강 댐. 1973년 준공 당시 아시아 최대 규모를 자랑했던 이 댐은 서울과 수도권에 식수와 생활용수를 공급하고 무려 10만 가구가 1년 동안 사용할 전기를 생산한다고 합니다. 지금 이 뒤에 어마어마한 경사 보이세요? 이곳은 바로 소양강댐인데요. 정말 이 위치에서 소양강댐을 바라본다는 게 저는 정말 너무 영광인 것 같아요. 1년에 딱 한 번만 개방을 한다고 하는데 제가 오늘 여러분께 이 소양강댐을 이 위치에서 소개해드리려고 지금 이곳에 아주 왔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오늘 2번째 문제 진짜 풀어보겠습니다. 벌써 2번째 문제예요? 이 길은 소양강댐 사면을 걸어 오를 수 있는 길로 해마다 봄이면 걷기 행사가 열린다. 1년 중 행사 때 단 한 번만 개방되는 곳으로 갈지자를 닮은 형태가 마치 용이 승천할 때 몸짓을 닮았다고 해서 이름 붙여졌다. 제가 사실 아까 또 오면서 약간 힌트를 봤거든요. 용너미길인데 이게 지금 보니까 1번이 용넘이길, 2번이 용너미길. 사실 조금 헷갈리는데 정답은 저는 1번이라고 확신합니다. 1번. 용너미길. 문제는 또 틀렸지만 용놈이 길을 걸어 오르는 발걸음은 가볍습니다. 용이 승천하는 모습 그대로 저도 승천하고 싶네요. 진영아, 용 되자! 아자! Like a dragon! 오, 진짜 기운을 받은 것 같아. 오르막길은 힘들지만 높아질수록 달리 보이는 풍경이 마음을 상쾌하게 만듭니다. 이쯤에서 특별히 고급 정보 하나 투척!
제가 원래 여기가 저도 못 오는 건데 오늘은 특별히 허락을 받아서 오게 되었는데 원래 이 길이 항상 매년 한 번씩 4월마다 개방을 한다고 해요. 이번에는 코로나 여파 때문에 개방을 못했다고 하는데 올해 9월에 개방한대요. 딱 한 번. 올가을 놓치지 마세요. 30분 만에 댐 정상에 도착하니 엄청난 보물이 반겨줍니다. 물결치는 푸른 산맥과 조화를 이루는 거대한 소양호. 이런 장관을 또 어디서 보겠습니까? 그림 같은 풍경 속에서 대자연을 만끽할 수 있는 각종 레저와 맛집, 카페까지 완비! 이래서 다들 소양강댐 하나 봅니다. 자타공인 춘천의 랜드마크! 소양호를 너무 사랑해서 즐겨 찾는다는 단골 손님도 있을 정도입니다. 한 번 더 오면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한결같이 맞아주는 거묵한 친구. 처음 오기는 한 20년 됐어요. 그리고 매년 한두 번씩 와요. 아, 매년 한두 번씩이요? 네. 지금 물이 많이 빠졌네요, 옛날보단. 안 그럴 때에는 관광객도 많고 또 여기가 촬영을 해서 찍어놓으면 아주 멋있어요. 네. 그래서 보는 놈한테 보내주면은 좋다고 하니까 또 그 맛으로 더 찍고 더 올리고 그래요. 또 다 찍고 내려가서 춘천 막국수 한 그릇 딱 먹고 나면 그 이상 좋을 게 없어요. 맞습니다. 네. 두 번째 만나볼 댐은 춘천댐입니다. 소양강댐보다 더 일찍 준공된 춘천댐은 화천에서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북한강 상류에 위치하는데요. 맑고 깨끗한 수질과 아름다운 풍경 덕분에 해마다 많은 관광객이 찾아온다고 합니다. 빌딩 숲을 벗어나 순수한 자연의 품에서 힐링하기에 더없이 좋겠지요. 춘천댐에는 특히 3가지 매력이 있다고 하는데요. 봄이면 한강수력본부 길가를 수놓는 아름다운 벚꽃, 겨울이면 꽁꽁 언 춘천호 위에서 즐기는 추억의 빙어낚시, 그리고 춘천댐도 식후경, 사계절 내내 즐기는 민물 매운탕까지. 그래서 저도 밥 먹으러 왔습니다. 아름다운 호숫가 바로 앞에 위치한 특별한 식당. 아, 참고로 매운탕집은 아니에요. 제가 뭐 먹으러 갈게요? 힌트는 요 녀석들입니다. 토끼랑 이름이 비슷한 메뉴. 자칭 춘천 힙스터라면 뻔한 걸 먹어야 되겠습니까? 아니죠. 제가 바로 픽한 음식은 토마토 스튜입니다. 여름엔 토마토죠. 색깔은 매운탕처럼 빨갛긴 합니다. 각종 채소와 고기를 넣고 토마토와 함께 걸쭉하게 끓이는 음식 토마토 스튜. 저 오늘 머리를 너무 썼어요. 빨리 에너지 보충 좀 할게요. 와, 입맛이 확 도는데요? 제가 어릴 때 좀 많이 즐겨 먹던 토마토 스튜가 비슷한 거 있어요. 이제 그게 너무 맛있어가지고 이제 그거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이제 와우. 사장님의 어린 시절 추억을 공유하며 한입, 춘천어를 감상하며 또 한입. 깊이가 있는 맛이에요. 이 토마토의 풍미가 느껴집니다. 토마토의 풍미가. 외국스러우면서도 강원도다운 맛. 이때까지는 분위기 좋았는데 말이죠. 또 다음 중 춘천어의 마을이 아닌 곳은? 에이, 나 춘천 사람이라니까. 자, 정답은요? 5번 품거리. 맞습니까? 네, 정답입니다. 찬스 없어요? 오케이, 푸른데요? 전문가에게 물어보기 찬스. 잘은 모르는데 되지 않을까요? 마지막 만나볼 댐은 의암댐입니다. 1967년도에 완공된 콘크리트 중력식 댐입니다. 위치는 북한강과 소양강이 합수된 지점으로부터 하류로 10km 지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의암댐이 생김으로 해서 의암호가 생겼고 그로 인해서 춘천시는 호반의 도시라는 명칭을 전국적으로 얻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관광 산업이 발전을 했고 특히 물을 이용한 레저 스포츠 산업이 크게 발전한 계기가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의암댐은 전국 자전거 라이더들의 성지나 다름없는 곳입니다. 호수를 따라 곧게 뻗은 북한강 자전거길을 타고 많은 사람들이 라이딩을 즐기는데요. 서울에서부터 자전거를 타고 오는 사람들도 많다고 합니다. 지금 의암댐의 운이상 사실 자전거를 안 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디 영상 한번 찍어볼까요? 따사로운 햇살과 볼을 스치는 강바람, 이게 바로 유럽 감성 아니겠습니까? 보통 이런 그림에선 커플이 한 자전거 타고 데이트도 하고 그러던데 죄송합니다, 제 능력밖에. 하지만 달리다 보면 이렇게 인어공주가 인사도 해줍니다. 지금 이제 스카이워크로 향하고 있는데 지금 그곳에서 저의 마지막 7번째 문제가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춘천 탐구 영역 결전의 장소 의암 스카이워크. 너무 아찔한데? 원래 이런 거 아시죠, 여러분? 유리 밟으면 안 돼요. 유리 밟지 말고 이 은색깔 이것만 밟고 가야 돼. 괜찮아 신영아. 위에만 봐, 위에만. 그렇지, 위에만. 자, 예. 자, 마지막 문제 가보겠습니다. 보기의 기억과 같은 의미로 쓰인 것은 춘천의 의암댐은 자전거길과 물레길을 모두 즐길 수 있는 레저 스포츠의 천국이다. 1번, 춘천 의병이 중심에는 의암 류인석 의병장이 있었다. 2번, 논개는 외장을 껴안고 의암에서 뛰어내렸다. 3번, 도난당한 다이아몬드가 뉴욕의 암시장에 등장했다. 4번, 군사들이 옷을 널어 말렸다는 바위가 바로 의암이다. 5번, 의암. 졸린 진영이가 하품을 했다. 여러분 도와주세요. 왜 의아모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문제를 그 문제를 내가 왔다 갔는데 나도 그것이 궁금하네. 정답은 6초 뒤 공개됩니다. 저는 1번, 춘천 의병의 중심에는 의암 류인석 의병장이 있었다. 남자는 퍼스트 1번. 나 진짜 퇴근해요. 네. 저희 이제 다음에 또 봬요. 갈 거야. 피디님 진짜 사랑해요. 춘천의 갓댐들을 직접 탐방하며 공부해본 시간. 몰랐던 지식을 얻을 수 있었던 갓댐. 혼자 즐기기엔 너무너무 아쉬울 정도로 멋졌던 초여름의 갓댐. 여러분, 한낮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요즘 시원한 춘천으로 갓댐 보러 오세요. 춘천이란 이름 자체가 봄, 춘의 내천으로 봄이 오는 도시라는 뜻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봄처럼 낭만 가득한 춘천으로의 댐 여행, 화면으로 보기만 해도 더위가 조금은 가시는 것 같습니다. 닷새 오면 한국전쟁이 발발한 지 70년이 되는 날입니다. 전쟁은 우리 민족에게 큰 상처를 남겼지만 특히 강원도 일대는 지리적인 영향으로 주민들의 피해가 극심했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잊어선 안 될 그날의 역사를 돌아봅니다. 우리가 지금 지나가면서 이 밖의 경치가 아름답지만 이 전쟁이라는 장으로 들어오면 전장은 그 아름다운 이런 산천으로 볼 수가 없죠. 우리 민족의 비극으로 남은 한국전쟁.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그 기억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해골이 나와서 있는 그런 시체를 비우선 잣 일도 있었어요. 아군에 올라가서 곧 점령하고 있다가 밤에 또 나와가지고 인민군이 올라오고 서로에게 총구를 겨눈 채 이념의 대립을 이어온 역사는 어느덧 70년의 세월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군대가 뭐 800인가 그때 나까지 됐었는데 300밖에 안 살았더라고. 항공기 싹싹이라 비싸. 그게 왜 골로 들어오긴 갈렸는데 뻔은 나만 죽었다. 끝나지 않은 전쟁과 아물지 못한 상처. 점차 잊히고 있지만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이야기. 한국전쟁의 기억들을 만나봅니다. 전쟁의 흔적을 쫓아 첫 번째로 도착한 곳은 양양문화원. 지난 2017년 이곳에서 2권의 책을 발간했습니다. 주민들이 직접 보고 듣고 겪었던 한국전쟁의 모습을 기록한 증언록인데요. 양양 군민들의 기억을 모은 데에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지역은 3.8 이북으로 북한 땅이었다가 6.25 전쟁을 거치면서 대한민국으로 이제 수복된 그런 지역인데 그 대한민국과 그 북한을 다 겪었기 때문에 피해가 많은 지역이에요, 여기가. 같은 마을이라도 이제 그 공산주의가 득세할 때는 이제 숨지고 있었는데 이제 국군이 들어왔어요. 국군이 들어오면 이제 그 전에 어떤 일 한 집들을 이제 찾잖아요. 물을 거 아니에요. 누가 뭐 했느냐, 뭐 여명위원장 했느냐, 인민위원 뭐 했느냐 찾으면 그다음엔 인민재판하는 거죠. 이철수 소장은 양양 곳곳에서 전쟁의 흔적을 모았습니다. 주민들이 직접 겪거나 보고 들었던 이야기를 꼼꼼히 담았는데요. 혼란스럽고 두려웠던 전쟁의 잔혹함은 세월이 흘러도 결코 바래지 않았습니다. 증언에 참여한 주민들을 직접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전쟁 당시 1101 야전 공병단 소대장이었던 젊은 청년은 어느덧 백발의 할아버지가 됐는데요. 양재혁 할아버지는 어떤 기억을 갖고 계실까요? 내가 가장 남는 기억은 말이요. 현석사는 이거예요. 예. 이거. 그 인민군이 우리 하력이 어떻게 시인지 전부 두통을 맞아가지고 해골이 나와서 있는 그런 시체를 비우선 일도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사흘 지나서 나흘 만에 그 산에 가서 최고 정상에 오르니까 다들 막신기관총이라고 있는데 이렇게 쏙쏙 우리를 향해서 쏟다가 포탄이 떨어지니까 그게 진동에 의해서 말이요. 심장마비가 되는지 어떻게 되는지 그냥 이렇게 사격하는 도중에 그냥 우리가 올라가도 움직이지 않고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발로 탁 차니까 죽어서 생명은 없는데 그 얼마나 그 교육을 받았는지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승리의 개가를 부르고 그러면서 좋다고 그래서 군가를 부르고 그랬다. 전쟁이라는 게 되게 쉽게 잊혀지진 않는 것 같아요. 그래 생사를 넘나드는 그런 극한의 상황에서 머리에 아주 박힌 게 그게 잊어버려지겠어요? 증언록 맨 마지막에 실린 이야기의 주인공은 바로 이철수 소장입니다. 9살 어린 나이에 한국전쟁을 겪었는데요. 전쟁 당시에 살았던 속초시 도문동 고향집을 찾아왔습니다. 제가 어릴 때 나서 여기서 자라면서 6.25 전쟁을 겪은 그런 우리 집이에요. 우리 집. 어렸을 때 그 6.25 전쟁 겪으시면서 좀 기분이 어떠셨어요? 전쟁 때는 뭐 항상 불안했죠. 뭐. 비행기 날아가지 또 저쪽 바다에서 한 포가 쏘면 지나가면 짜락짜락 소리가 나면서 산이 우르릉 울려요. 동네에서 비행기 떴다 그러면 굴 파는 데로 들어가고 그냥 하루 노는 일이 굴 파는 일이에요. 그게 놀이야. 그래서 여기 집에 있는 것보다 산에 가서 굴 파는 게 더 편해요. 왜 그랬을까요? 집은 불안하니까 집도 울리지 산도 울리지 하니까 산에 가서 굴을 파면 우선 안전해서 그랬을까? 예. 전쟁은 멈췄지만 전쟁의 비극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수면 아래 잠겨있는 암초처럼 누구나 보이지 않는 상처를 안고 살아갑니다. 한국전쟁의 또 다른 기억을 듣기 위해 이번엔 강릉시 보훈회관을 찾았습니다. 백발이 성성한 어르신들은 각기 다른 전선에서 목숨을 걸었던 6.25 참전 용사들. 이들이 기억하는 한국전쟁은 어떤 모습일까요? 꿈같죠. 그때 생각하면은. 이리 말하면은 이건 뭐 말도 못해 다. 낮에는 우리 아군 올라가서 고치 점령하고 있다가 밤에 또 나와가지고 인민군이 올라오고 달공산 꼭대기 우리가 공격해 올라가 보니 땅이 포탄에 얼마나 맞았는지 이 눈안 정도가 돼요. 이 땅 뒤집으면 뭐야 쑥쑥 빠지는 게 퍼석퍼석하는 게 이만큼씩 올랐단 말이야. 아군에서는 이제
야포, 항공, 한포 뭐 별거 다 여다 막 퍼붓는 거요. 315고지인데 그 고지가 310고지라 했어요. 5m는 얕아졌다는 게 포를 얼마나 쐈는지. 부상당하면 또 한 사람 치료해서 내려보내고 일을 한 일주일 생사를 같이 했죠. 내가 우리 분대가 뭐 8명인가 그때 나까지 됐었는데 3명밖에 안 살았더라고. 포화는 전장뿐만 아니라 마을과 피란길에도 비처럼 쏟아졌고 수많은 민간인 희생자를 낳았습니다. 우리 아랫동네 한 사람, 좀 마을에서 제일 부자라는 사람들이 인민군이 붙잡아가지고 어디 가서 죽였는지 그 동족도 모르지 뭐. 지금 찾지도 못하고 있을 거예요. 이 자금어인데 또 집에 와 이야기 들으니 그 언니를 얻고 그 동네에서 사다가 나오니 항공역 싹색이라고 있어. 그게 골로 들어오면 갈렸는데 업은 언나만 죽었다 이게. 강릉시 강동면. 아무도 찾지 않아 풀이 무성하게 자란 곳에 민간인 희생자 위령탑이 서 있습니다. 민간인 희생자 10,000명을 봉안해 넋을 기리고 있는데요. 3년에 걸친 한국전쟁은 전 국토를 폐허로 만들고 핏빛으로 물들였습니다. 포화 속에 휘말려 희생당한 민간인은 무려 100만 명. 70년 세월 우리의 무관심 속에 서서히 잊히고 있는 이름을 이 위령탑만이 묵묵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잊힌 전쟁의 비극 또 하나. 강릉시 노암동에 위치한 옛 기차 터널입니다.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관광지가 됐지만 알고 보면 참혹한 아픔을 간직한 곳입니다. 2차 그 사람들 이제 공습할 때 2차 공습해가지고 미처 여기서는 후퇴도 못하고 사람이 여기 학살 많이 당했어요. 그래서 참 유교의 쓰라린 그 슬픔을 그 담은 비가 저기 있어요. 그래서 현충 일대 거기서 모두 참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주민 100여 명이 희생됐지만 이 사실을 아는 건 마을에 오래 살아온 어르신뿐인데요. 당신이 바라보는 한국 전쟁은 어떤 모습인가요? 이북에서 남침을 했는데 우리가 북침을 했다고 그렇게 학생들이 알고 지금 대학생이라는 아들 그렇게 알고 있는 어디 있다는 얘기래요. 이 학교에서 좀 잘 가르쳐 줘야 되겠습니다. 군이 만약에 전쟁이 붙었다 이러면 우리처럼 이렇게 싸워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이런 동족 상대에 있어서는 안 이럴 거고 6.25 같은 참사를 다신 오지 않도록 열심히 살아주시기 바랍니다. 비극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선 역사가 주는 살아있는 교훈을 기억해야 합니다. 잊지 말아야 할 역사, 한국전쟁 70년. 숭고한 희생을 기립니다. 아무도 찾지 않아 잡초가 무성한 민간인 위령탑을 보니 마음이 무거운데요. 그분들의 희생과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이 평화가 지켜지고 있음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겠습니다. 본격적인 여름철이면 찾아오는 불청객이 있습니다. 바로 모기인데요. 모기가 좋아하는 피는 콜레스테롤이 많이 들어있고 지방 수치가 높은 건강하지 않은 피라고 합니다. 혈중 지방 농도가 높은 피에는 에너지가 많아서 이 모기들이 본능적으로 찾게 된다고 하고요. 혈중 지방 농도가 높은 사람의 피지나 땀 속에도 지방이 많이 있는데 여기서 독특한 퇴치가 나 모기가 잘 유인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모기에 덜 물리고 싶다면 평소 혈액을 깨끗하게 관리하고 땀이 나면 물로 빨리 씻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전국이 보인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